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기 위해 한국과 대만, 홍콩에 방문한 미국의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자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던 관객들은 물론 TV 생중계로 지켜보던 시청자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장에 있던 몇몇 스태프들은 이대로 방송에 나가도 정말 괜찮은 거냐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걱정하기까지 했다는데요. 실제로 촬영 당시 각 나라 아이들의 점수를 매기던 한 심사위원은 한국의 아이들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불가한 독보적인 수준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그리고 한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은 각각 어떤 점수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형 방송사에서 일하는 대만계 리포터 올리버 첸입니다. 지난해 저는 아시아 지역 아이들의 시민의식을 살펴보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취재 정도로만 여겼는데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본사에서 새 기획회의가 열리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맑은 하늘이 보였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늘 그렇듯 자료 더미와 커피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PD와 임원 10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대만과 홍콩 아이들이 시각장애인을 보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어요. 이런 비교 형식의 다큐는 늘 시청자들 눈길을 끌었거든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문화 차이에 늘 관심이 많았고 특히 제 고향 대만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회의실에서 저는 열정적으로 기획안을 설명했어요. 시각장애인을 돕는 모습은 그 사회의 시민의식과 배려심을 잘 보여주는 지표예요. 특히 아이들 반응은 가정과 학교에서 어떤 가치를 가르치는지 그대로 드러내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자 저는 더 자신감이 생겨 말을 이어갔어요. 대만과 홍콩은 중화권 문화를 공유하지만 역사적 배경이 달라서 아이들 행동에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차이를 들여다보는 건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PD 한 명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틀어줬어요. 올리버, 이거 보셨나요? 요즘 SNS에서 난리난 한국 초등학생 얘기예요. 갑작스런 주제 전환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영상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무인 카페 CCTV 영상이 나왔어요. 한 초등학생이 얼음 머신을 잘못 다뤄 얼음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잠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곧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카운터에 1,000원과 손으로 쓴 편지를 올려놓고 카메라를 향해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이었죠. 영상은 짧았지만 회의실에 있던 모두를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PD가 영상을 멈추고 편지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 카페를 처음 와서 얼음을 쏟았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고 잘 치우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사 오래 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영상을 보고 나니 회의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한 간부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이게 한국 아이들 사례예요. 지금 SNS에서도 이 초등학생 배려심이 화제랍니다. 카페 주인도 감동해서 그 아이가 언제든 무료로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대요. 한국도 촬영지에 넣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초등학생이 얼음을 쏟고 그냥 튀어도 될 텐데 사과 편지와 돈까지 남기다니요. 게다가 무인 카페라 아무도 보지 않았을 텐데도요. 이런 행동이 정말 평소에도 흔한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원래 계획에 없던 나라가 갑자기 추가되니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친다면 오히려 아까울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마케팅 디렉터가 입을 열었어요. 올리버, 한국을 넣으면 시청률도 더 오를 거예요. 대만, 한국, 홍콩 세 나라 비교는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국이 아시아 지역을 깊이 다루는 것도 지금 딱 맞는 타이밍이고요. 요즘 아시아의 경제력과 문화 영향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결국 회의에서 새 일정이 확정됐어요. 대만에서 먼저 촬영하고 한국을 거쳐 홍콩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편집팀장은 한국 아이들 배려심을 중간에 넣으면 이야기가 더 잘 흐를 것 같다 여 의견을 모았어요. 몇몇 임원도
세 나라 비교가 훨씬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야 라며 적극 지지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대만에서 먼저 촬영하고 한국에 가봐야겠다. 무인 카페 사례가 과장된 건지 정말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은 건지 직접 확인해야지. 이 생각을 PD에게 말하자 그분도 동의했어요. 좋아요. 심사위원단 점수제도 추가해서 나라별 시민의식을 숫자로 비교하면 시청률이 더 뛸 거예요. 사람들은 숫자로 된 결과를 좋아하니까요. 스포츠 경기 점수 보듯 재밌어 할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포맷이 정해졌어요. 제목도 정했죠. 아시아의 어린이들 배려의 점수를 매기다. 좀 도발적인 제목이었지만 시청자들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딱 좋았어요. 다음으로 심사위원단을 꾸리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했어요. 심사위원단은 아동심리학자 제니퍼, 장애인권 활동가 마이클, 교육 전문가 사라, 방송국 간부 데이비드 브라운으로 구성됐어요. 이들은 촬영 영상을 보고 10점 만점으로 각 나라 아이들 태도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마이클이 중요한 의견을 냈어요. 장애인을 돕는 행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냥 돕는 것과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면서 돕는 거죠. 지나친 동정심으로 무작정 돕는 건 오히려 장애인 자율성을 해칠 수 있어요. 적극적인 행동뿐 아니라 상대방 존중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마이클은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장애인을 불쌍해서 도와야 할까? 답은 아니요예요. 허락 없이 몸에 손대거나 일방적으로 도우면 상대방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죠. 진짜 배려는 상대방 의사를 먼저 묻는 데서 시작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그동안 저는 장애인을 보면 무조건 불쌍하다고 느끼고 도와야 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마이클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제니퍼도 덧붙였어요. 아이들은 어른들 행동을 따라 배워요. 어른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회의 장애 인식과 시민의식 수준을 알 수 있죠. 결국 평가 기준은 아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상대 의사를 존중했는지, 도움, 요청 전에 섣불리 나서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 어려움에 공감했는지, 나이에 맞는 행동을 했는지로 정해졌어요. 저는 점수를 매기면 자극적일 수 있지만 시청자들이 한눈에 비교하기엔 좋을 것 같다 고 제안했어요. 모두 동의했고 스튜디오 세트까지 준비했어요. 10년 넘게 일한 방송국에서 이렇게 공들인 다큐는 처음이었어요. 스튜디오는 세 나라 전통을 살린 디자인으로 꾸몄어요. 심사위원석은 반원형으로 배치하고 중앙에 커다란 스크린을 설치해 실험 영상을 띄울 수 있게 했어요. 심사위원들 앞에는 점수판을 놓고 최종 점수는 평균으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저희는 첫 목적지인 대만으로 떠날 채비를 했어요. 대만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어요. 고향 대만을 취재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지만 한국 무인 카페, 초등학생 같은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대만은 유교 문화 영향을 받아 예의와 공경을 중시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저는 대만 아이들이 시각장애인을 보면 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도울 거라 예상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아이들 배려심에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행 내내 자료를 읽으며 각 나라 교육 시스템과 문화 배경을 공부했어요. 대만은 중국 전통 문화, 일본 식민지 시절, 최신 민주주의가 섞인 독특한 사회였어요. 한국은 유교 전통이 강하면서도 빠르게 현대화된 나라였고, 홍콩은 영국 식민지 영향으로 서구, 가치와 중국 전통이 공존하는 곳이었죠. 타이베이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제작팀과 회의를 했어요. 대만 PD 린 씨는 노련한 베테랑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예의 바르지만 요즘은 개인주의 성향도 강해졌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린 씨 말에 저도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촬영 장소는 타이베이 시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정했어요. 학교 근처엔 공원, 횡단보도, 좁은 골목이 있어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기 좋았어요. 시각장애인 역을 맡은 대만 배우 린밍 씨는 연극배우로 장애인 연기에 익숙했어요. 흰 지팡이를 짚고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실제 시각장애인 같았어요. 촬영 전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했어요. 린밍 씨는 안녕하세요. 혹시 지하철역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잘 안 보여서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는 대사를 연습했어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표정과 몸짓도 진짜 같았어요.
다음날 촬영이 기대됐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현장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5대의 카메라를 각기 다른 각도에 배치해 상황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스태프 2명은 행인처럼 위장해 주변을 돌았고 저는 밴 안에서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오후 2시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 민밍 씨가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 만난 건 책가방을 맨 10살쯤 된 남자아이 3명이었어요. 민밍 씨가 지팡이를 더듬으며 다가가 안녕하세요. 지하철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제가 잘 못 봐서요. 라고 물었어요.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명이 나서서 대답했어요. 지하철역은 저쪽이에요. 선생님 불러드릴까요? 민밍 씨가 아니야. 방향만 알려주면 돼요. 라고 하자 그 아이가 손으로 가리키며 저기 오른쪽으로 가서 큰 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 라고 했어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아이들이 돕고 싶어 하긴 하지만 직접 안내하기보단 어른에게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구나 느꼈어요. 2번째 그룹도 비슷했어요. 한 여자아이가 선생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라고 했고 다른 아이는 저기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3번째 시도에서 조금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한 남자아이가 제가 조금 같이 가드릴게요. 라며 린밍 씨와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저는 이제 집에 가봐야 해서요. 라며 떠났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대만 아이들이 아주 무관심하진 않지만 끝까지 책임지며 돕는 경우는 드물구나 싶었어요. 몇 시간 동안 여러 아이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비슷했어요. 도우려는 마음은 있지만 직접 해결하기보단 어른에게 맡기거나 살짝 돕는 데 그쳤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팔 잡고 끝까지 안내하는 경우는 거의 없네. 그래도 완전히 외면하진 않아 다행이다. 라고 적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대만 사회 특징을 생각해봤어요. 대만은 원래 공동체 의식이 강했지만 최근 도시화와 현대화로 개인주의가 커지고 있어요. 아이들 행동에도 이런 변화가 반영된 것 같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하지만 그걸 자기 책임으로 느끼기보단 어른이나 권위 있는 사람에게 넘기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음 날 다른 장소에서 추가 촬영을 했어요. 린밍 씨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몇몇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아저씨,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고 길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적극성은 여전히 부족했고 일부는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이런 모습이 대만 사회 특성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그렇게 대만 촬영이 끝나고 영상을 스튜디오로 보내 심사위원단 평가를 받았어요. 위원들은 생방송처럼 꾸민 세트에서 영상을 봤어요. 그들 표정에서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는 게 보였어요. 제니퍼는 아이들이 시각장애인을 알아보고 관심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실제 도움으로 이어지진 않네요. 라고 했어요. 사라는 거칠게 놀리는 아이는 없지만 더 도울 수 있었는데 어른에게 떠넘기거나 대충 방향만 알려주는 정도네요. 라고 했어요. 마이클은 아이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라고 분석했어요. 결국 대만 아이들 점수는 6점으로 정해졌어요. 데이비드 브라운은 완전히 무관심하진 않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했어요. 6점은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솔직히 고향에 대한 기대가 커서 살짝 실망했어요. 평가가 끝난 후 저희는 각자 소감을 나눴어요. 사라는 이건 대만 교육 시스템 특징을 보여줘요. 학업 성취를 중시하면서 실천적인 시민교육은 덜 신경 쓰고 있죠. 라고 했어요. 마이클은 앞으로 2 나라가 남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라고 덧붙였어요. 이 결과를 보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에 가볼 차례네. 무인 카페 초등학생처럼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솔직히 대만 점수가 기대보다 낮아서 좀 아쉬웠어요. 대만계라 더 잘하길 바랐던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곧 한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함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서울 시내 초등학교 주변, 지하철역 근처, 공원 입구 등을 둘러봤어요. 서울은 타이베이보다 훨씬 크고 최신식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도시에서 시민의식은 어떻게 나타날까 궁금했어요. 이번엔 한국 배우 민수 씨가 시각장애인 역을 맡았어요. 30대 중반의 경험 많은 연기자로 시각장애인 역할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네요. 라는 대사를 연습했어요. 발음과 톤이 자연스러웠고 흰 지팡이를 쓰는 모습도 진짜 같았어요.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하고 방과 후 시간대를 노려 촬영을 시작했어요. 대만처럼 호의적인 반응일지 아니면 실망적일지 기대와 긴장이 섞였어요. 하지만 그땐 제가 곧 보게 될 놀라운 장면을 전혀 예상 못했어요. 시험 당일,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민수 씨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이 골목이 어디로 이어지나 라고 혼잣말했어요. 그때 학교에서 아이들이 떼지어 나오더니 멀리서 민수 씨를 본 몇몇이 빠르게 달려왔어요. 대만에선 못 본 광경이었어요. 아이들 눈빛에 걱정과 관심이 가득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이들은 민수 씨와 거리를 두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길 찾으세요? 저희가 같이 가도 될까요? 괜찮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공손했어요. 무조건 돕겠다가 아니라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까 먼저 배려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태도는 처음 봤어요. 모니터를 보던 저와 PD, 심사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도움 요청도 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달려오네? 더 놀라운 건 주변 아이들까지 와서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라고 하곤 정말 필요 없으면 자기 갈 길을 가는 모습이었어요. 도움이 필요 없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라는 말이 오가자 한 패널이 이건 완전히 다른 수준이야 라며 감탄했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한 말을 하다니요. 사전 지시나 교육 없이 자연스럽게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행동이 몇 명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에게서 공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몸에 배인 습관 같았어요. 한 아이는 괜찮으시면 제 팔 잡고 가실래요? 라고 제안하며 싫으시면 안 해도 돼요 라고 덧붙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뒤에 돌멩이가 있어 다치실까 봐요 라며 미리 치웠어요. 이 영상이 심사위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가자 아이들이 돌까지 치우고 절대 강요 없이 동의를 구하네 라며 놀란 탄성이 나왔어요. 민수 씨도 놀란 얼굴이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연기하면서 아이들 반응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시각장애인이 된 기분이었고 진심 어린 배려가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괜찮으시면 이란 말을 계속 쓰며 제 의사를 존중해준 게 기억에 남아요. 마이클은 대만 아이들은 여기까지 안 했어요. 이건 무인 카페 초등학생과 똑같은 배려심 DNA네요 라고 했어요. 맞아요. 한국 아이들 행동엔 무인 카페 초등학생과 같은 배려와 책임감이 느껴졌어요.